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의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달라졌죠? 사실 저희 크레이지커피 그 외대점 지하 오픈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거 저희 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 찍을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사무실에 하는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그 자금의 이제 대출은, 특히 이제 창업자금 중 대출은 어느 정도 해야 좋을까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자금의 기본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면 카페 창업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사실 모으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카페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굉장히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깝죠. 사실 현실을 모르니까 진짜 뭐 되게 비싸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되게 돈도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장사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아마 좀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SNS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커피 관련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동향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 타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그 업종의 사람들의 그런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마케팅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할 겸해서 저는 SNS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카페 이제 커피 관련 그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기의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 정도면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자칭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칭 전문가인지 뭐 실제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어떤 댓글을 남겼냐면, 창업 초보시니까 그 사업을 크게 벌리시지 말고 소자본으로 작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답변이 굉장히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돼요. 창업 초보랑 소자본 창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냥 거꾸로 돌려보면 소자본 창업을 하면 초보자도 성공을 할 수 있다. 혹은 소자본 창업은 망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실패해도 되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뭐 실패해도 뭐 재기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응원의 뭐 말씀은 괜찮은 거지만, 실패하면 사실 소자본으로 창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패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없는 자본 탈탈 털어갖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라도 해보십시오. 다시 재기할 돈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발 창업 초보라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라는 게, 그런 말 따위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어야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알고 싶은 얘기잖아요. 사실 직장생활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직장생활 8년을 했거든요. 뭐 전 투잡을 이렇게 했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공과금이라든가 뭐 집 사는 경우는 이제 또 대출이라든가 뭐 대출이자 그 원금, 뭐 식대, 교통비,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밥도 먹으면 맛있는 거 외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출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나오는 급여는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보면 뭡니까? 매달 하는 말이 있죠. 순삭했다. 월급이 뭐 순삭했다. 월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은 돈이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죽어라 아껴 써도 사실 큰 돈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 카페들 돌아다녀 보면 이거 인테리어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인건비는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사실 저도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을 주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아니, 물론 많은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성공을 보장한다고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자본이 어느 정도 좀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이제 카페 트렌드를 봐도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든 카페들 같은 경우는 뭐 입소문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하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몇몇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빠듯한 창업 자금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참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카페 창업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아니, 물론 아니죠. 저도 처음에 온통 대출로 채워진 자금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진짜 무모했었고 진짜 막 정말 운이 좋게 저는 성공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가지면 좀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저는 그 금액이요 대략 적게는 1억에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창업만 한다고 그러면 1억 이내로도 언제든지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했죠. 카페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그게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창업 자금이 이제 낮은 걸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 그런지 일단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드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가 그라인더라든가 뭐 냉장, 냉동고, 제빙기 이런 같은 이제 카페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지난번 머신 파트에서 약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공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높은 곳에서는 오히려 저가형, 중저가형 뭐 머신보다는 좀 중고가형 머신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뭐 열 보유라든가 뭐 그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머신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피에 또 맛을 이제 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거나 또 열 효율이 좋은 그런 머신을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급 기종을 중심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2천만원,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도 넘어갑니다. 굉장하죠. 근데 뭐 대략적으로 한 2천만원 중반 정도면 중고가 머신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 설비가 가능해요. 물론 뭐 1,000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매출이 낮았을 때 이제 얘기고, 매출이 높은 이제 특히 이제 회전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2천만원 중반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음으로 이제 인테리어비를 생각해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한 10평 정도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 정도만 생각을 해도 뭐 인테리어비,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관, 그다음 별도 공사 이런 거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요, 최소 2천 후반에서 4천만 원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실제로 그 정도 나옵니다. 뭐 혼자 하신다 해도 그 정도 나오세요. 2천만 원대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2, 3천만 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천 후반에서 4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초도 비용이니 뭐 마케팅 홍보 비용이니 뭐 이런 것 이것저것 뭐 자잘구리한 거 다 따면 다 따져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평균적으로요, 최소 이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평균 6천, 7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카페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가로 간다든가 아니면 냉장고를 한 대만 둔다든가 아니면 제빙기를 작은 용량으로 한 대만 둔다든가 그러면 뭐 창업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높아지면 뭐 그 용량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이게 나중에 다시 재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그게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6, 7천 정도 기본적인 예산을 나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뭔가요? 권리금, 보증금,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에 그 월세라든가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리금하고 보증금은 상권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물론 그 정도는 기본적인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장사 잘 될 만한 곳은 비싸고 아닌 곳은 싸고.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죠. 그죠? 그럼 1억 5천만 원 정도에 6, 7천만 원을 빼면 뭐 1억이면은 한 3, 4천이 남는 거죠. 그죠?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권리금하고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라고 치면 3, 4천만 원 가지고 보증금하고 권리금 과연 얼마가 될까요?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죠? 그럼 1억 5천이면 6, 7천, 8, 9천만 원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권리금 보증금을 해요. 그럼 충분히 여유가 있겠죠. 자, 근데 부동산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좋은 상권에서는요 권리금만 해도 1억이 넘어가요. 굉장히 뭐 높은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성공 가능한 그런 예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뭐 가맹점 중에는 1억 2천만 원 언더로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매장들도 있어요. 저희 외대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외대 매장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이 들었죠. 1억 1천만 원이 들었는데 굉장히 성공한 거죠. 사실 이런 매장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건 좀 예의를 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 우리는 자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가진 자금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죠? 근데 저는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제 전체적으로 뭐 지금 말씀드린 거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저는 내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투자금으로 얼마만큼의 목표 수익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들려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진짜 적잖아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뭐 어디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에서 작은 규모의 카페를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매출 목표는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자리가 아닌 데서 어떻게 매출을 막 만들어낼 수 있나요? 시장을 여러분들이 넓힐 수는 없어요. 있는 시장을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에 맞추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적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려는 그런 황된 꿈을 꿉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되게 맨날 직장 다니다가 카페에 사람들 많고 손님들 많고 하다 보면 아우 나도 카페 차려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아 내 돈 요거밖에 없는데 요 돈 갖고도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은행에 1억 5천만 원의 돈을 맡겨두세요. 맡겨두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은 1%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이자라고도 하시잖아요. 끼케야 1년에 이자 1%를 칩시다. 그럼 1억 5천만 원을 맡기면 이자가 1년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니 목표 수익을 자기 인건비 제하고 연 수익률 15%만 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허황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목표 수익을 좀 늘리는 게 나은 거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인건비 제하고 1년에 진짜 한 1,500만 원? 인건비하고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면요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더 수익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금 설계의 기본은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데 이 자금으로 얼마나 목표 수익을 가질 것이고 그죠? 목표 수익을 내가 어느 정도로 목표 수익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목표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자금이다. 뭐 대출 이것저것 껴도
도대체 그 목표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자금이라면 창업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지 마세요. 예? 정말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가맹점들요 진짜 문의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백날 들어와도 제가 이 가맹점을 많이 안 열어주는 이유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목이 그 자리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이 날 것이다. 제가 대략 때려보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이 수익 갖고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하면 힘들죠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아니면 자금을 더 만들어서 더 좋은 자리를 찾으시던가. 분명히 이 수익 이상은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들어가고 제가 직접 한다 해도 힘들다고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익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속아서 뭐 이렇게 거기는 무조건 된다 얘기를 하니까, 목표 수익 이 정도 채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가서 창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가맹점들이나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카페가 테이크아웃이라고 친다 해도 일반적으로 목표 수익을 15에서 한 25%, 15에서 25% 정도로 정하고 창업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업 자금의 이제 설계는 이따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서요. 저도 좀 힘들어요.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마셔야 되니까. 창업 자금을 이제 대출도 하고 엔젤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창업 자금을 기본 설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자금과 대출 자금을 합쳐서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 목표 수익에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표 수익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세요. 진짜 1억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한 달에 1,000만 원, 진짜 순수익이 1,000만 원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목표 수익을 설정을 해서 그 창업 자금으로 충분히 그 정도는 낼 수 있겠느냐 없겠냐를 판단하시고 자금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